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14주차 강의입니다. 14주차 강의는 나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이 이번 학기 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과목에서 마지막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14주차가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이라 좀 아쉽기도 하지만 네, 여러분도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어서 종강을 한다는 거는 매우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 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왔지만 강의를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면서 이 인사를 하려니까 좀 이상한가 싶기도 한데 14주차 강의도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나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앞에 첫 번째 영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목표 설정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씨도 뿌리지 않고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거는 셰리 카터 스콧이라는 분이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해 두셨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목표를 물어봤을 때 내 목표는 뭐뭐뭐뭐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되게 추상적인 목표,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목표를 세운 거는 좋지만 이 목표를 좀 더 잘 이룰 수 있게 하려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명확하고 구체화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비전을 말할 수 있다. 내 비전은 이거입니다. 그리고 내 비전이라고 사실 이루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이 비전이 나에게 되게 중요한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럼 사실 좀 속상하고 우울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비전에 뭔가 좀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비전에 기초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걸 위한 실행 계획을 내가 작성을 해서 그거에 따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일단 비전이라는 게 뭔가 비전. 나의 비전. 비전은 내 삶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꿈꾸는 미래의 모습. 이게 비전이래요. 네.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 건가요? 비전이 있다는 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것, 내가 바라는 인생의 청사진을 잘 그려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비전은 이 나침반처럼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비전은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강의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비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상담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되게 마음이 힘든데도 상담을 잘 안 받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왜냐면 비용도 비싸기도 하고 별로 효과를 믿지 않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이제 상담이라는 게 내가 좋은 선생님이랑 잘 만나서 잘 나에 대해서 탐색하고 변화하고 이러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게 저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상담이 좀 대중적으로 바뀌는 거에 뭔가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저는 그걸 비전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목표로 세우고 하나씩 조금씩 해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뭐 거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비전은 그냥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일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혹시 있나? 꼭 그럼 사회에 공헌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있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 비전이 뭔지 조금씩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비전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비전은 일단 현재라기보다는 미래에 내가 이렇게 이루길 바라고 싶은 미래에 대한 것으로 내 삶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좀 원대한 그런 걸 비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전은 내가 3년 안에 1억을 번다. 요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약간 목표에 가깝고 비전은 좀 더 원대한 꿈? 원대하다는 게 뭐 그 돈의 액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음,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비전을 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그게 여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텐데,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의 비전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태권도를 했다. 이 태권도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누구나 이걸 통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대중화시키는 걸 나의 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바람직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이어야 된다. 이게 비전이 물론 뭐 비전은 자기 자유인데 나는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겠어. 이런 비전은 뭐 그런 비전을 꿈꿀 수도 있지만 그 비전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뭐 약간의 통쾌함이라던가 그런 분노가 해소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마음 편하게 해주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바람직한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요런 게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백종원 씨 그 요리사 분 있잖아요. 그분을 보면 너무 매력 있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완전 전문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막 어렵고 화려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뭐 요새 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잘 안 팔리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골목식당에서도 골목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너무 멋있고 그 사람의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면 또 엄청 쉽게 요리를 하는 걸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떤 비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비전은 요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더 행복하게 해주도록 자기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도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인지도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비전이 없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행보를 생각하면서 비전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면 좀 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변화를 하는 거예요. 수반은 뭐 동반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 개발과 발전이 필요한 거고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짜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장기적인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자기가 어떤 비전을 세우면 이 비전은 사실은 1, 2년 안에 이루기보다는 내 평생 이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10년이나 아니면 20년 동안의 장기 플랜을 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이 비전 하나를 딱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한 10개도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백종원 씨로 예를 들면 뭐 저렴한 프랜차이즈를 뭐 널리 뭐 이렇게 뭐라 하지? 퍼뜨린다. 두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사람들에게 요리를 알려준다. 뭐 세 번째, 농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거는 내가 올해까지 한다. 뭐 이건 내가 3년 안에 한다. 이건 내가 뭐 어디와 협력해서 뭐 올해 안에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나를 설레게 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이거 힘든 거 왜 하겠어요? 내가 뭐하러 사회에 기여하나? 내가 힘들게.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한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고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원대한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나를 설레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우리가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장래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기쁘고 가슴 설레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거를 비전이라고 정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전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교재 보면 교재에 127쪽, 127쪽에 보시면 존 고다드의 꿈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존 고다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존 고다드라고 치면은 이분의 인터뷰라던가 관련된 영상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존 고다드는 왜 유명해졌냐면 15살 때 본인이 평생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거 이거를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5살. 그럼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에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근데 교재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뭐 탐험할 장소도 나일강, 뭐 콩고강, 니제르강. 사실 제가 이름도 모르는 강들도 있고요. 막 세계를 다 누비는 그런 게 이 친구의 꿈이었나 봐요. 뭐 원시 문화 답사, 뉴기니 섬, 탄자니아, 알래스카 이런 거, 등반할 산, 뉴질랜드 쿠크산 처음 들어봤어요. 맥킨리 봉도 처음 들어봤고 등등 이 사람의 이 쭉 적혀져 있는 그 목록을 보면 네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를 평생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100개밖에 안 써 있는데 실제는 127개고 교재에 이제 100개가 추려져서 나온 거예요. 뭐 어쨌든 배우거나 여행하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게 주로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128페이지에 해낼 일이라고 되어 있죠. 뭐 독수리 스카우트 단원대기, 잠수함 타기, 그리고 뭐 4.5kg 바닷가재와 25cm의 전복을 채취하기, 1분에 50타자 하기, 뭐 검도 배우기도 있고 대학교에서 강의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이거를 뭐 이 중에 몇 개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이 중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몇 개 안 되긴 해요. 여행할 장소는 조금 몇 개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게 몇 개 정도 이 사람이 이루었을까? 127개 중에. 이거 신기한 게 페이지랑 요거랑 똑같네요. 이 사람이 이거를 전부 다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거를 전부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전부 달성을 했대요. 언제? 이거를 적은 지 28년 후에.
28년 동안 이 수많은 곳을 다 다니고 탐험하고 사진 찍고 여러 가지를 다 도전해서 해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왜 이게 유명해졌냐? 우리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써 놓으면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재미로 여기 100개 써 있는 것 중에 나도 해보고 싶은 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뭐 굳이 제가 이걸 과제로 내진 않을 거지만 여기에 별로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자기만의 버킷리스트를 한 100개 정도 써놓는 것도 저는 여러분 삶에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버킷리스트를 여러 번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그때마다 버킷리스트가 좀 바뀌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계속 수정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뭔가 내 삶의 방향성이 잡히고 좀 어떻게 살아야겠다 혹은 이걸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100개 정도 써서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곳 이런 데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 리스트를 보면 더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희망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도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지만 이거를 어디 붙여놓을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거를 좀 출력을 해서 어딘가에다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버킷리스트와 비전이 다른가 같은가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버킷리스트랑 비전은 사실 좀 다르기는 해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저의 비전은 상담이 대중적으로 되는 걸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게 저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다르게 제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평생 이걸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뮤지컬 뭐 그 뭐지 아마추어 뮤지컬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제 이름으로 책을 써보고 싶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 관계가 안 좋아서 좀 조심스럽네요. 어쨌든 제가 일본을 옛날에 좋아했어서 일본에 내 집을 내가 가끔 놀러 갈 때 쓸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해 보고 싶다. 조그만 집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저의 버킷리스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즐겁고 누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어요. 어, 그래서 비전이랑 버킷리스트가 좀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다 비전, 이건 비전 보드인데 버킷리스트도 써보고 비전 보드도 써보고 이게 둘 다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뭐 그걸 할 때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 위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비전은 사실 좀 힘들고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대중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상담에 대한 얘기를 뭐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게 뭐 재밌기도 하지만 사실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고 뭐 상담과 관련된 책을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게 하고 그 성취로 인해서 내가 성취했을 때 행복해지는 일. 남들에게는 어려워서 도저히 못할 수 있지만 나는 어려워도 견디게 하는 즐거운 일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제일 그걸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들은 굳이 그 비전이 나랑 다르니까 그 사람은 별로 그걸 뭐하러 힘든 걸 뭐하러 해 하는 일이지만 나는 그게 즐거운 그러니까 나의 비전으로는 그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연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김연아 씨가 스케이트 연습하는 거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다른 이런 비전, 세계적인 그런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자 하는 비전이 없다면 이걸 해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한 시간도 못할 것 같은데 힘들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 비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랑 비전이 뭐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비전 보드는
실제 이거 시각화하는 게 여러분이 이 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드판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미지로 다 출력을 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계속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버킷리스트하고 비전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요거과 관련해서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